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0분이고요. 1시 20분이고 지금 이 영상일기를 찍고 있는 날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영상일기를 켰냐면 원래 저는 사실 연말과 새해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평소와 똑같은 주말? 그냥 똑같은 토요일? 똑같은 일요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연말 인사를 나누시고 새해 인사도 나누시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연말이고 새해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새해인데 새해 기념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2023년도에는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새해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내가 이번 새해에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뭐 좀 더 세세하게 한다면 뭐 버킷리스트를 짜서 그걸 이뤄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사실 저는 세우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됐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작가로서 성공하겠다, 뭐 출판사로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뭐 그 꿈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그게 너무 멀리에 있는 꿈이면 되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계획이랄 건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같은 건 없고요. 대신에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하루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어때?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하루 계획이 어그러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중장기적인 계획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루하루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의 새해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내가 꾸준히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전에도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제가 출판 일을 이제 본업같이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출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 되겠다. 경기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회복된다는 전망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급의 70에서 80%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그런 재테크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그걸 뭔가 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걸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그런 재테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돈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를 쓰는 건데요. 근데 일기가 매일매일 쓰는 일기는 제가 또 이걸 계획을 잡아놓으면 제가 하루 일기를 쓰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뭔가 내가 생각나는 게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 풀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쓰자라고 정했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브런치도 쓰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SNS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브런치나 개인 인스타그램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것들을 가득 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제 내면에 개인적으로 우러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공개적인 곳에 털어놓고 쓴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제가 제 감정을 꾸며서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 책을 보러 갔다가 거기 굿즈샵에서 산 노트예요. 그냥 이렇게 줄로 된 노트, 그런 줄 노트인데 이걸 제가 12월 초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 한 몇 장 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정도 썼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제 감정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우울감을 털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 때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이죠. 2022년도에는 이제 어플로 하는 핸드폰 어플로 깔아서 쓰는 다이어리를 써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막 몇몇 다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어플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는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쓰던 버릇을 하다가 핸드폰 어플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에 쓰던 거거든요. 9월 달부터 이렇게 다이어리 썼어요. 9월, 10월, 11월, 이렇게 12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새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새 다이어리에서 이제 나는 역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이어리를 사서 쓰고 있고 계획이라기보다는 거의 습관적인 거여서 그 습관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출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간을 쓸만한 원고는 충분히 쌓였는데 신간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냈던 3권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다 좋지만 그냥 뭔가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표지를 좀 통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지 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내용도 더 내 마음에 들게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책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간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출판했던 내용들의 책들을 다시 리뉴얼해서 하는 작업을 올해 할 겁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리고 나의 아날로그에게, 그리고 혼자 남겨진 시간,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 우선은 재고가 혼자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은 이제 다 책 재고가 소진을 하게 돼서 다시 책을 2쇄를 찍어야 되는데 2쇄를 찍을 때는 리뉴얼된 책을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혼남시 작업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아날로그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리뉴얼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튜브를 사실 그동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뭐 내 책을 읽는 걸 할까? 아니면 라디오 같은 걸로 진행을 해볼까? 뭐 브이로그를 해볼까? 영상 일기를 찍어볼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 나의 색깔로 유튜브를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른 뭔가 잘 나간다는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색깔의 채널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저만의 색깔을 가진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콘텐츠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책 읽기 콘텐츠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제 책을 주로 읽었었어요. 제가 쓴 글. 그런 걸 주제로 책 읽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작가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도 공유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영상의 그런 독후감 형식으로 남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오디오북처럼 읽으면서, 즉석에서 읽으면서 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 읽기 콘텐츠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책 읽기 콘텐츠를 안 했던 이유가 그 책을 읽을 때는 저작권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해당 출판사에서든 아니면 작가한테서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번거로운 작업이고, 이렇게 했다 괜히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책을 샀는데 이제 그 해당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허락을 안 해주면 그건 컨텐츠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기도 주저가 됐고, 사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출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은 도전을 안 했고 시도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해보고 싶어서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좀 번거롭고 뭐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가 없더라도 하나 영상 만드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 읽기 콘텐츠를 시작한 거고, 그 외에 노래 부르는 콘텐츠랑 브이로그 같으면서도 뮤직비디오 같은 컨셉의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컨셉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 작업을 할 때 가장 즐거워요. 뭔가 노래를 박자감 있게 맞추면서 영상들을 약간 좀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게 제가 참 영상 편집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간간히 이렇게 영상 일기를 영상으로 말을 하면서
남기는 영상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콘텐츠는 사실 내가 뭐 커버곡 유튜버가 되겠다 그건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지만 이것 또한 그냥 나만의 색깔을 찾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들 눈치 안 보고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계획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랑 상관없이 그냥 내 컨디션에 맞춰서 유튜브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6번째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작년 새해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달리기, 러닝을 이제 꾸준히 해서 저의 건강을 챙기자였었는데, 제가 러닝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부상이 뭔가 넘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도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발이 지간신경종이라는 증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달리기는 하지 말아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발이 아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지간신경종이 뭔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보통 하이힐을 많이 신는 분들이 걸리는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억울했어요. 저는 뭐 하이힐을 신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달리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었지만, 뭐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그 뒤로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근력 운동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달리기를 안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약간 좀 무기력감 같은 게 왔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지게 되고, 밤이면 맨날 너무 우울해지고 눈물도 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그 계획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 강박 때문에 좀 번아웃 같은 증상이 왔어요. 울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7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마음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우울감이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요. 지금 제 눈도 좀 빨간데, 뭔가 이렇게 늦게 자는 날 있잖아요. 막 새벽 2시, 3시? 그럴 때 막 그냥 아무런 그런,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문득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냥 어떤 재밌는 영상을 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감동적인 영상을 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몇 달 전에는 막 안 좋은 생각들을 막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무기력한 증상은 없어요. 그냥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기력한 증상은 조금 나아졌는데 우울감의 증상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우울감을 완전히 없애고 싶지 않아요. 엄청 긍정적이고 엄청 행복하고 그런 감정들도 정말 좋지만,
어느 정도 우울감이 있으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면이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그 생각들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글을 쓰기 위한 소재가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게 제가 추구하는 작가의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우울감을 좀 너무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잔잔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 돈도 열심히 모아야 되고,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이고, 이제 다이어리도 계속 쓰고, 책도 리뉴얼하고, 유튜브도 하고, 운동도 이제 다시 근력 운동 시작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이게 2023년에 저의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근데 안 지켜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내년에 2024년 1월 1일에 이 영상을 보게 되더라도 대충 망나니같이 살았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너무 계획적인 사람한테는. 왜냐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기대를 없애야 되는데 나는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람이로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무기를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잘 챙겨가면서 마음가짐도 잘 가지고 가고 그러려고요. 사실은 뭔가 행복한가?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괜찮아요. 올해 더 잘 되려고 작년에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잘 이겨나가 보려고요.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렇습니다.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지금 1시 45분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목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 2023년도의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영상의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잘 자요.